당시 만주 일대에는 80만 명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1932년 통계에 82만 명이 잡혀 있습니다. 공산군 게릴라 활동이 빈번해 치안이 몹시 불안한 상태였다. 만주 신경공관학교를 나온 김석범 해병대 중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석범 장군은 그에 져서 만주국 군지에서 일제 간도 특설대 창설 이유에 대해 한인사회에서는 국군, 당시 만주국군을 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군의 참가를 지원하는 공기가 농후하여 국경감시대에 대체할 한인 부대의 편성이 요망되었다며 그 결과 한인 거주지역에 한인 부대를 배치하는 정책적 고려하에 간도 특설대를 창설하게 되었다고 기술했다. 한국전 비사 사카키 하루아타가 썼습니다. 한국전 비사에는 간도 특설 경비대는 당시 백두산 주변의 변경에서 김일성 게릴라라고 칭하는 반민주 항일 분자의 준동이 계속되었으므로 한국 출신의 우수한 자를 모아 대게릴라 부대를 편성해서 치안 유지에 임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김일성 게릴라라고 하니까 엄청 김일성이 유명한 항일 빨치산을 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정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김일성 게릴라라고 칭한 거고, 당시 김일성은 그냥 졸개 몇 명 데리고 그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한인들을 약탈하는 마적단 생활을 했습니다. 자칫 김일성이 마치 엄청난 항일 게릴라 활동을 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1931년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중국 공산당은 유격대 창설을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동북항일연군이다.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 결성한 유격대 게릴라 조직으로 세계의 공산화를 꿈꾸는 소련 코민테른의 원칙에 따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도 유격대를 창설했다. 간도 특설대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창설되었으며 일제가 만주에서 활동하는 공산 게릴라 동북항일연군을 추적, 소탕하기 위해 만든 대게릴라전 부대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니까 치안 유지를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1930년 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김자진 장군이 공산분자에 의해 피살되고 만주국이 설립되면서 우파 민족주의 세력의 항일 무장투쟁은 사실상 끝나버렸다. 반면 동북항일연군의 조선인 게릴라 조직들의 대일항쟁 목적은 기존의 민족주의 독립운동 단체와 달리 소련의 지령에 따라 자국과 세계의 공산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글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일투쟁을 벌였다면,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되어서 이런 게릴라 조직을 구성한 이들의 목적은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산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최종 목적이 공산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령에 따라 자국과 세계의 공산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었다. 이걸 위해서 움직인 거지 이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동북항일연군 1로군에 조선인이 가장 많이 배치되었고 1로군에는 4, 5, 6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조선인으로만 구성된 6사를 김일성이 맡고 있었다. 동북항일연군 관련 다수의 연구 논문에는 이들 게릴라 부대는 엄격한 군율이 없었고 중앙에 보급품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항일투쟁이 아니라 주민을 약탈하는 마적단에 가까웠다고 기술한다. 당시 간도 일대에 거주했던 조선인들은 이들 동북항일연군을 마적단으로 인식했다는 증언과 기록이 다수다. 8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조선인 동포들이 이들을 마적단으로 인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장백현 오지의 미령을 두고 활동하던 김일성 부대는 물자 부족에 허덕였다. 김일성은 장백현 일대와 갑상군 일대의 한인 농촌을 기습하여 부족한 물자를 조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자 부족에 허덕이던 김일성 일당이 1937년 6월 압록강 너머 해산진 보천보 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바로 보천보 사건이다. 기관총 소리에 놀란 일경 5명이 피신하자 김일성 부대는 기관총 한 자루와 소총 몇 자루를 훔쳐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와 우편소에 불을 질렀는데 민간인 2명이 이때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간인 2명은 일본인 경찰 부인하고 그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김일성은 이 보천보 전투를 항일투쟁 이력으로 내세워 북한에서 권력을 강화했다. 1940년이 되면서 동북항일연군 조직이 무너지면서 김일성은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도피했고 이후 소련군 적군 88여단의 대장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복 후 북한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태평양 전쟁 시기에 총 한 번 쏘지 않고 소련군 영내에서 편하게 지낸 인물이 김일성이다. 네, 그마저도 무슨 일본과 싸운 게 아니고 지서 한 번 습격하고 난 후로 소련으로 도망가서 소련군 장교 생활하면서 총 한 번 쏴보지 않고 편하게 해방을 맞았다는 그 뜻입니다. 동북항일연군의 무장투쟁이 한풀 꺾이자 일제는 중국 서부에서 압박해오던 중국 공산당 소속의 팔로군에 대항하기 위해
간도 특설대를 만주국 서쪽 변경으로 이동시킨다. 1944년 늦가을에 김백일과 백선엽 장군이 소속된 부대는 만리장성을 넘어 팔로군 토벌에 투입되었고 이후 연길 지역의 치안활동을 담당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강력한 한인 부대를 한민족 독립 항쟁지였던 간도에 두는 것이 불안해 공산군이 준동하는 열하 및 만리장성 서쪽인 기동지구에 출동시킨 것이다. 이때 말하는 한인 지역의 독립투쟁은 저 김일성 집단의 그 게릴라 투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잃은 이후에 만주와 간도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대일항일 투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도 특설대는 강복이 될 때까지 이 일대에서 중국 팔로군과 전투를 했다. 1920에서 30년대 독립군을 잔악하게 토벌한 것은 간도 특설대가 아니라 일본의 조선 침략군인 19사단의 간도 토벌대다. 간도 토벌대가 독립군과 전투를 할 때 김백일 장군은 3세 혹은 16세 정도의 어린 나이에 불과했다. 김백일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있던 1940년대 당시에는 임시정부조차 이미 중경에 가 있었고 강복군도 그곳에서 창설되었다. 이시당초 독립군과 직접 교전이나 토벌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좌파 단체들은 창설 연도가 다르고 활동한 시기와 종사한 업무가 다른 별개의 부대를 같은 부대처럼 혼동하여 주장함으로써 김백일 장군이 마치 독립군을 토벌한 것처럼 조작하는 전법을 구사해왔다. 이제 좌파들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김백일, 백선엽 두 장군을 미워하며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바로 이 두 장군이 종북 좌파들이 신처럼 여기는 김일성을 동북 항일 연군 시절에 만주에서 소련으로 쫓아냈고 6.25 적화 직전에 북쪽 끝까지 몰아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어차피 마적질 외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죠. 그래서 1940년대에 태평양 전쟁이 가장 한창일 때 소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려 5년을 편하게 있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1940년에 소련으로 독해간 김일성이 어느 세월에 게릴라 활동을 했고 어느 세월에 일본군과 전투를 했겠습니까? 야밤에 보천보 지서 습격에서 민간인 2명 죽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걸 유일한 지금 항일 독립운동의 투쟁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천보 습격 당시에 김일성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마 김일성이 김자진 장군처럼 저렇게 일본군 몇 개 대대를 박살냈으면은 뭐 어떻게 선전했을까요?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